어제 굿모닝 충청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지검장, 김호수 이금노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양부남 전 고검장. 근데 지금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려고 하잖아요. 검찰총장 못되게 하려고. 그래서 와일드카드로 등장한 게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 예, 진짜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문정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지각 변동이고 제가 볼 땐 진짜 엄청난 혁명일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눈 한번 딱 감고 임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우리 좀 청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어저께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씁쓸했던 거는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이 검찰총장 인선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나 조남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철학이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조응천이 즉달같이 박범계를 물어뜯어요. 말 잘 듣는 검찰총장 원한다라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그걸 쿨하게 인정했어? 이거 당혹스럽네? 이러면서 비아냥됩니다. 이 조홍천을 보면은 몸만 민주당에 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그냥 친검찰 친윤석열이에요. 제가 보면은 민주당의 수박들 보세요. 추미애 조국 저렇게 당할 때 검찰 쉴드 쳤던 사람들이거든. 검찰이나 윤석열의 잔혹한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진짜 세작들이 진짜 득실득실한 거야. 아니면 진짜 정치 근육 1도 없는 그냥 조중동의 그 프레임에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정치 근육 1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박두룩 한 거예요. 또 왜 이런 진짜 이 지지자들의 뜻과 반하는 의원들이 저렇게 넘쳐날까?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가 난닝구들 다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재영입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정말 수박들 다 나가고 새로운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서 진짜 민주당이 젊어지면서 쇄신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뀐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멋지게 다스베이다나 몇몇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고 멋진 얘기 해주고 뭔가 정의로운 척 하면 이 퍼포먼스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뻑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다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쉽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몇 번 쇼하고 몇 번 유능한 척하고 봤는데 자기한테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철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 이제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박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민주당의 그 적폐 세력들이 있었던 그 상황과 지금의 본질적인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겉만 화려하게 바뀌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착각을 일으켰을 뿐, 착시 현상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 인재 영입이라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슨 미스코리아 무슨 저기처럼 나와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초선이라도 한다라는 게 뭐예요? 조중동의 논리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또 사과를 합니다. 초선들이 또 사과를 해요. 저는 진짜 이제는 사과만 봐도 이제 토가 나올 정도예요. 진짜 아예 사과 한 박스를 들고 가서 민주당 앞에서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죠. 한 번만 사과 더 하면은. 네, 제가 이 시즌8 제목이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거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끝내 못하다가 오늘 합니다. 이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는 이 토마스 하디의 역작 중에 하나죠. 굉장히 유명한 통속적인 연애 소설입니다. 이 가디언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러브스토리 10선에 꼽힌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은 되게 심플해요. 한 여성과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세 남자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제목은 성난 군중으로부터 멀리예요. 성난 군중, 매딩 클라우드거든요. 도대체 이 성난 군중이 뭐지? 이거 무슨 혁명이나 전쟁 중에 일어난 사랑 얘기인가?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이 책을 딱 덮는 순간, 아, 성난군종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정말 이게 재미와 이 철학이 담긴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밧세바예요. 예. 이 밧세바는 1880년대 여자들이 보통 결혼하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예, 자기 것을 소유할 수도 없었던 그 시대의 여자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삶보다는 좀 더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최초의 페미니스트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 밧세바라는 주인공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는 교육은 받았지만 집안도 좋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자 토지 관리인이 운영하는 이 농장에서 더불어 살아요. 근데 이 그 토지 관리인 오크라는 남자는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이 모습에 반해요. 그렇게 해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밧세바는 이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순수하고 자기에 대한 이 감정, 성실함, 이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여자는 그 내면에서 나 배운 여자야, 나 예쁜 여자야, 나 집안 좋은 여자야, 다만 돈이 없을 뿐이지, 이 남자가 성에 차진 않는 거예요. 승에 잔차는 거야. 그래서 예, 보기 좋게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예, 진짜 일확천금이 떨어져요. 삼촌이 죽으면서 대농장을 이 여자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말 꿈꾸던 이제 어떻게 보면 행수가 된 거야. 대농장주가 된 거예요. 여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오크는 그 농장에 있는 양떼들이 죽으면서 예, 인력시장을 떠돌고 무일푼이 돼서 결국은 그 여자가 운영하는 농장의 예, 그 관리인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사회적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야. 청혼도 거절당했는데 이 여자의 이제 밑에서 일하는 예, 관리인이 됐으니까 뭐 이 여자 넘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정말 성실하게 이 농장을 관리하면서 이 농장은 점점 이제 그 커갑니다. 근데 이 동네에는 이 여자의 농장보다 뭐 미루 말할 수 없는 배에 마치 대기업 같은 대농장 소유주가 있었어요. 볼리우드라고. 근데 이 사람은 노총각이에요. 근데 뭐 음악이건 문학이건 철학이건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 동네 여자들이 이 남자랑 결혼하지 못해서 막 안달해. 나이 좀 많고 신경증적인 어떤 그런 성격 빼놓고는 뭐 퍼펙트한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 남자 만나보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장난을 걸어서 결국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이 볼리우드는 이 여자한테 청혼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하지만 딱 막상 이 남자랑 이렇게 데이트를 해보니까는 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도 이제 예 뭐 대주지고 굳이 이 남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자기한테 이렇게 매력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속칭 이제 이 여자는 중요한 게 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군인을 만나게 돼요. 이 트로이는 키도 크고 훤칠하고 정말 스윗하고 정말 여자한테 정말 달콤함을 속삭이는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완전 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 주변에서 저 남자 인기 너무 많아 정말 전도유망하고 막 의사 집안에 뭐 공작한테 뭐 재산도 물려받을 거 많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 완전 뿅 가버린 거야. 완전히 내가 백마탄 왕자야 이 트로이가. 그래서 둘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 예, 급하게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가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 남자는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고요. 트로이는.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이제 술로 도박으로 이 밧세바가 벌어들이는 이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서 이제 자학을 하면서 끝내는 이제 죽어요. 그러면서 이 결혼은 정말 지극한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밧세바는 소리 없이 자기를 후원했고 서로 둘 다 거친 성격이지만 그 계속 서로의 그 의견을 조율하고 쌓고 쌓으면서 쌓여진 한 인간관계, 인간의 그리고 이 오크와 자기와의 이 우정이 사랑에 다른인다라는 것들을 이 여자는 결국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조건 너무 좋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잘생겼고 존경하고 재산도 많고 이런 것들에 혹해서 자기가 아무리 독립적인 여자지만 여자로서의 허영심이 있었고 뭐 공주병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봤던 것들이 다 아니었고 결국은
눈에 띄지도 않고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그 같이 노동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싸운 하나하나 싸운 이 깊이 있는 인류의 이 우정이 그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만남의 열정적인 만남이나 쾌락 그 이상을 넘어간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한 여자의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독립적이고 똑똑한 여자이면서도 자기 안에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변 사람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막 끌려 쏠려 다녀요. 끝내 자기 마음의 진심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이 소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이 성난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하고 내가 초심으로 생각했던 나만의 어떤 그 사고의 근육을 키워나가기에는 너무 이 세상은 매딩 클라우드들이 많은 거예요. 성난 군중들이. 그리고 큰 스피커, 큰 사람일수록 이슈 메이커들일수록 계속 우리들의 사고를 도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우리 진영에서도 정말 똑같은 현상을 봐요.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고 와 이건 정치 실험이 하면서 막 처음에 지지율이 12% 16%씩 나와서 야 8명 10명도 갈 수 있겠어. 잘하면 12명도 갈 수 있겠어. 만약에 사람들이 김어준이나 김어준이 이끄는 그 잔당들에 의해서 사고가 오염되지 않고 정말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투표를 했다면 지금 제가 볼 때 100% 이 상황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나 김어준 총수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은요. 어떻게 보면 김어준 총수가 만든 현실이에요. 김어준의 적이 김어준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김어준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비판 없이 계속 분열하면서도 끝내는 민주당을 찍어오고 민주당이 올빵이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허당들을 국회에 보내고 진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던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인물들을 다 우리는 국회에서 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은 김어준이 만든 것 같지만 그 김어준을 추종하는 지지자들이 지 손가락으로 찍어서 만든 현실인 거거든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직관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끝내 계속해서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팔랑귀가 되고 끌려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180석을 몰아주고 나서도 계속 민주당의 문제들, 저 수박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였고 저들이 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거는 좀만 정치를 제대로 봐도 보일 수 있는 거였는데 지지자들은 눈을 가렸어요. 왜? 민주당을 공격하면 안 돼. 민주당을 보호해줘야 돼. 사실은 민주당의 저 수박들의 이익을 동호하는 거고 민주당을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지금 지지자들의 행위는 반문 행위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그 지지자들이 했던 행위들, 그지 같은 유튜버들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사실은 반문 행위에 가까운 거거든요. 민주당의 세소들의 이익을 도모했던 건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비판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결과물은요,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지지자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이성을 맡고 있는 이 성난 군중들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들과 멀어져서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훈련들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가 징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 지지자들의 현타가 오지 않고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 김어준이나 민주당이라는 도구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지지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 진영을 옳은 것인지 좀 더 이런 논의들을 시작할 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